1457년 강원도 영월 세조실록 3년 8월 22일 권환의 딸을 도승지 조성문의 비로 삼다. 계집종이라는 뜻입니다. 이 한 줄의 실록 기록 뒤에는 조선 역사에서 가장 잔혹한 신분 추락이 숨어 있습니다. 1454년 창덕궁 이 해에 한 소녀가 왕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왕비 간택에 올라 최종 3명까지 남았고 왕비 자리는 놓쳤지만 후궁 수기로 책봉되었습니다. 14살. 궁궐에 들어가는 날 이 소녀의 아버지 권화는 분명 기뻤을 것입니다. 그로부터 불과 3년 뒤 같은 소녀는 공신의 집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왕의 후궁이 아니라 공신의 계집종으로서. 왕의 후궁에서 공신의 노비로. 이것은 조선 신분 체계에서 가능한 최대 낙차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수직 추락. 영화 왕과 사는 남자는 단종과 엄흥도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천만 관객이 그들의 마지막을 보며 눈물을 흘렸죠. 하지만 영화가 끝난 뒤에도 우리가 미처 묻지 못한 질문이 있습니다. 단종의 곁에 있었던 왕의 여인들은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 단종에게는 왕비 정순왕후 외에 2명의 후궁이 있었습니다. 수기 권씨 그리고 수계 김씨. 같은 날 왕비 간택에 올라 같은 날 후궁이 된 2 여인. 하지만 그 후의 운명은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한 명은 노비가 되었고 다른 한 명은 살아남았습니다. 오늘은 조선이 지워버린 2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1455년 수양대군이 단종의 양위를 받는 형식으로 왕좌에 올랐습니다. 단종은 상왕이 되었고 3 여인은 아직 궁 안에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최악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결정적인 분기점은 1456년에 찾아옵니다. 성삼문, 박팽년 등 사육신이 단종 복위를 꾀하다 발각된 것입니다. 세조는 격분했고 관련자들을 혹독하게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1457년 수괴 권씨의 아버지 권환과 수괴 김씨의 아버지 김사우의 운명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권환, 돈영부 판관을 지낸 그는 단종 복위 운동에 가담했습니다. 정순왕후의 아버지 송현수와 함께. 딸이 왕의 후궁인데 왕이 이미 폐위되어 영월로 쫓겨난 상황. 아버지로서, 신하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위 운동은 실패했고 1457년 세조 3년 권환은 능지처참에 처해졌습니다. 몸이 찢기는 형벌, 가사는 전부 정몰되었고 가족은 모두 연좌되었습니다. 반면 김사우, 수계 김씨의 아버지인 그는 완전히 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같은 날 궁에 들어온 2 후궁, 그 2 후궁의 아버지 중 한 사람은 단종 편에 서서 죽었고 다른 한 사람은 세조 편에 서서 살았습니다. 이 아버지들의 선택이 딸들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10년이 지난 1464년 세조 10년 4월 18일 마침내 권씨가 방면되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노비 신분에서 풀려난 것이죠. 하지만 풀려났다고 해서 돌아갈 곳이 있었을까요? 아버지는 이미 죽었고 가사는 정몰되었고 남편인 단종도 세상에 없습니다. 방면된 뒤에도 권씨는 여전히 충청도 외방에서 힘겹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이름이 실록에 다시 등장하기까지 또다시 55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1519년 중종 14년 충청도 관찰사가 조정에 보고를 올립니다. 진천에 사는 노산의 후궁 권씨와 서울에 사는 김씨를 해양하도록 청하다. 해양, 돌봐달라는 뜻입니다. 단종의 2 후궁이 몸이 노쇠하고 형편이 어려우니 나라에서 공물을 지급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중종은 예에 따라 해양하라고 허락했습니다. 1454년에 궁에 들어간 소녀가 1519년에 공물을 받아 겨우 연명하는 노파가 되어 실록에 다시 등장한 것입니다. 6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 기록에 수계 권씨와 수계 김씨가 나란히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같은 날 궁에 들어간 두 여인이 65년 후 국가의 구호 대상이 되어 다시 같은 문서에 이름이 오른 것이죠. 하지만 두 사람의 처지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권 씨는 진천에 사는 이라고 되어 있고 김 씨는 서울에 사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비는 동대문 밖 정업원에서, 한 후궁은 서울과 충주에서, 다른 한 후궁은 충청도 시골에서, 같은 비극의 다른 얼굴들이었습니다. 수계 권 씨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여인의 비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연좌제라는 제도가 만들어낸 구조적 폭력의 이야기입니다. 세조는 단종 복위 관련자들의 여성 가족을 공신들에게 노비로 분배했습니다. 사육신의 아내, 딸, 며느리가 한합, 정인지, 한명회, 홍윤성 등에게 나눠졌습니다. 한 살배기 아기까지도. 이것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충절을 가르치는 가문 자체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수계 권 씨는 이 거대한 연좌제의 피해자 중 한 명이었을 뿐입니다. 다만 그녀의 경우가 특별한 것은 출발점이 왕의 후궁이었다는 점입니다. 왕의 여인에서 공신의 종으로. 조선의 신분 체계가 허용하는 최대한의 추락을 한 몸으로 겪은 유일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더 잔인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본인의 선택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권 씨가 궁에 들어간 것도, 아버지가 복위운동에 참여한 것도, 그 결과 노비가 된 것도 모두 그녀가 결정한 일이 아닙니다.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가장 먼저 삶이 무너지는 건 언제나 선택권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소녀는 왕비가 되어 비구니로 82년을 살았고, 한 소녀는 후궁이 되었다가 노비로 떨어져 법명 해경으로 시골에서 생을 마쳤고, 또 한 소녀는 후궁이 되어 공신 아버지 덕에 살아남아 85세까지 살았습니다. 같은 출발선에서 완전히 다른 결말로 역사는 왕의 이름을 기록하고 충신의 이름을 기록하고 역적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서 아무런 선택권 없이 삶이 뒤집힌 여인들의 이름은 실록의 몇 줄에만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입니다. 오늘 그 이름을 한번 불러봅니다. 수계 권씨, 권중비, 수계 김씨, 조선이 지운 이름들. 하지만 지워졌다고 해서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같은 날 궁에 들어간 세 소녀, 한 명은 왕비가 되었고, 한 명은 노비가 되었고, 한 명은 살아남았다. 그리고 세 사람 모두 6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이처럼 역사 속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기록 몇 줄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찾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의미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잊혀진 이름들을 다시 불러오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